자,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목공의 실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공의 실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목재의 종류, 그리고 수공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목재, 그리고 공구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에 5종류의 목재가 놓여져 있어요. 순서대로 원목,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보드라고 합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원목이란 나무 그 자체를 가공해 놓은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원목을 제재했기 때문에 나뭇결의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고 단단합니다. 집성재입니다. 집성재는 원목을 가공하고 남은 재료나 원목 그 자체를 집성재로 만들기 위해 적절한 폭과 두께로 가공한 다음 옆으로 붙여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놓은 방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붙여놓은 솔리드 조인트, 그리고 손가락이 어긋나듯이 붙여놓은 핑거 조인트라고 하는 집성재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원목을 엄청나게 큰 슬라이드에 놓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마치 감자를 감자칼로 깎듯이 원목을 벗겨냅니다. 그런 다음 가로 세로 90도씩 번갈아서 붙여요. 그러면 합판이라는 보드가 만들어지고요. 합판을 옆면에서 보시면 보이겠지만 각각의 층이 보이실 겁니다. 다음,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릴게요.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것은 원목, 집성재, 그리고 합판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분쇄기에 넣고 갑니다. 분쇄기에 넣고 갈면 자그마한 칩이 만들어지겠죠? 그 칩을 접착제에 버무려서 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파티클 보드입니다. 역시 옆면에서 보시면 우리 칩의 조각들이 확실히 보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섬유판 보드입니다. 섬유판 보드는 목재를 가공할 때 나오는 톱밥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 해리시킨 다음 접착제에 버무려 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판재입니다. 섬유판의 밀도에 따라서 고밀도 섬유판, 중밀도 섬유판, 저밀도 섬유판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각각 HDF, MDF, LDF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섬유판 보드는 MDF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MDF라고 불리는 섬유판 보드와 파티클 보드는 재질의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판을 코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코팅하는 공법을 오버레이라고 하고요. 오버레이 공법을 통해 완성된 파티클 보드와 MDF는 재질의 표면이 매끄럽고 오염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목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알아볼 것은 수공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입니다. 선생님 앞에 해봄에서 사용하는 수공구들이 놓여 있는데요. 각각 순서대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망치입니다. 망치는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형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망치를 가로로 봤을 때 약 3분의 2가 되는 지점을 가볍게 움켜쥡니다. 그런 다음 검지손가락을 망치의 몸통에 받치시고 못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망치를 너무 앞에 잡게 되면은 정확한 타격은 할 수 있으나 망치 힘이 적게 실리게 되고요. 망치를 너무 뒤에 잡게 되면 망치 힘은 많이 실리나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잡도록 해요. 뿐만 아니라 망치질을 해서 못을 박을 때도 못을 앞뒤로 삐뚤삐뚤하게 박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못이 휘어집니다. 못이 휘어지면 휘어진 부분에서는 열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잘 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를 이용해서 못을 박을 때는 망치가 못의 머리를 정확히 수직이 되게끔 내리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드릴입니다. 드릴은 일반 드릴과 임팩트 드릴이 있는데요. 일반 드릴의 사용 방법을 알면 임팩트 드릴의 사용 방법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일반 드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드릴은 총 5가지의 작동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터리 교환부입니다. 배터리 교환은 아래쪽에 있는 후크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하시고 다시 홈에 맞춰서 탈칵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작동부인데요. 드릴의 전면부에 보시면 검은색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작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회전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면 살짝 누르면은 천천히, 세게 누르면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회전 방향 조절부인데요. 드릴을 움켜쥐시고 왼쪽 편 버튼과 오른쪽 편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 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사못이 시계 방향 반대로 회전을 하면서 풀리게 되고요. 오른쪽 방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나사못이 회전을 하면서 나사못이 잠기게 됩니다. 즉, 나사못을 풀려면 왼쪽 버튼을, 나사못을 잠그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이때 소리가 몇 번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몇 번 났죠? 그렇습니다. 총 2번 났죠. 2번 다 꾹 눌러주셔야지만 회전이 일어나고 한 번만 누르면 안전장치가 걸리기 때문에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드릴의 상반부에 보시게 되면 삼각형 마크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마크 앞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숫자가 변경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토크 리미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이야기해보면 돌림 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돌아가는 힘을 얼마 정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미터 부인데요. 이 토크 리미터가 하는 역할은 나사못이 들어가는 깊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사못은 우리 친구도 알다시피 빗면의 원리에 의해서 제작된 도구인데요. 나사못이 나무에 깊숙하게 박히면 박힐수록 그 빗면에 저항하는 마찰력이 커지게 되고 그 마찰력에 해당하는 돌림 힘으로 안에서 기어를 풀 수가 있어요. 즉, 제가 리미터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나사못을 박았을 때 이 나사못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힘이 풀리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니까 절대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소리가 크죠? 다음, 5번째, 비트 교환부인데요. 우리 드릴에서 앞쪽에 돌아가는 이 철물을, 날물을 비트라고 합니다. 이 비트는 일반적으로 십자 드라이버 또는 일자 드라이버와 같은 드라이버 비트가 있고요. 그리고 드릴, 구멍을 뚫을 때 쓰는 드릴 비트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께서 적절한 위치에 사용을 할 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지금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스프링을 잡아 당기고 비트를 뽑아내시면 돼요. 그런 다음 스프링을 놓고 다시 비트를 꽂아 넣으시면 교체가 완료됩니다. 네, 다음은 글루건과 목공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글루건과 목공풀의 사용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점 2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루건을 사용하실 때 이 앞쪽의 토출부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글루건과 목공풀 둘 다 사용을 하실 때 너무 많은 양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접착부가 오염이 되고 또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적당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샌딩 블럭과 샌딩 파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샌딩 블럭과 샌딩 파일은 둘 다 목재의 거친 면을 부드럽게 연마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샌딩 블럭부터 보도록 할게요. 샌딩 블럭은 한쪽 면은 푹신푹신하고 한쪽 면은 단단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곳이 다르겠죠? 단단한 면은 일반적으로 압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서리를 가공할 때, 목재의 모서리를 가공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폭신폭신한 면은 압력을 분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재의 면을 부드럽게 가공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샌딩 파일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에 손이 닿지 않는 부위 또는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목재의 면을 또는 목재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연마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톡과 클램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램프라고 하는 것은 목재를 조립할 때 그때도 많이 사용하지만
해봄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나무를 자를 때 손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지지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램프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작동부가 있게 되는데요. 그 작동부 첫 번째, 우리 클램프의 용도는 긴장감을 형성해서 목재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을 형성시켜주는 텐션부와 그리고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완화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완화부를 누르게 되면은 클램프를 자유자재로 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텐션부를 누르게 되면 누르는 만큼 긴장감이 형성이 돼서 나무를 단단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클램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목재를 책상의 한쪽 면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클램프를 적절한 폭으로 벌리신 다음 다시 나무에 맞게끔 완화부를 눌러 폭을 맞춥니다. 그런 다음 텐션부를 눌러서 긴장감을 형성시켜 주시면 나무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되고요. 톱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절지선을 기준으로 조금만 운용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톱날이 박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길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각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각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90도로 꺾여져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직각자는 목재를 가공하거나 조립할 때 수직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그 사용법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처럼 목재의 한쪽 끝에 한쪽 면을, 직각자의 한쪽 면을 맞추고 선을 그대로 긋게 되면 이 목재의 수직인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직각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잘 보셨나요? 목공실에 정말 신기한 공구들이 많죠. 이제 이 공구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전에 목공실에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공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안전입니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공구를 들면서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무엇일까요? 질서입니다. 만약 친구가 내가 필요한 공구를 쓰고 있다면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앞에 사용하는 친구도 자신이 공구를 다 사용했다면 기다리는 친구에게 이제 네가 써 라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리정돈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구를 사용하고 마음대로 놔두면은 혹시라도 친구가 잘못해서 밟거나 앉거나 해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는 사용한 후에 항상 제자리에 놓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